네, 뉴욕 증시도 다시 공포감이 살아나면서 시장 주춤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조현 기자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 초 4,200선까지 올랐던 S&P 500이 한 달여 만에 4,0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올해 상승률 절반을 반납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최대 주간 하락폭을 나타내면서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다우의 경우 연초 상승률이 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예상보다 뜨거운 이 인플레이션의 재출현,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 의지가 강조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S&P 500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밴드 3,800부터 4,200선이 지난해 연말 주요 IB들이 제시한 전망치였다는 점입니다. 예. 보면 JP 모건이 제일 높은 4,200선을 예상을 했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4,000선을, 시티그룹이 3,900, 그리고 바클리가 3,750을 예상했으니까 이 예. 선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움직인 게 뭐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요. 이를 놓고 월가에서는 S&P 500이 800포인트라는 밴드 안에 갇혀서 약세론자, 강세론자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시장이. 지금 딱 아까 이제 제시됐던 밴드의 중간쯤인 것 같은데 계속 이 박스권에 머물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어쨌든 방향을 잡을 건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는 아래로 하방으로의 공포가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예. 주말 사이 나온 외신 기사 제목에 좀 많이 쓰였던 단어가 바로 불길한 오미너스인데요. 박스권 하단행의 근거 중에 하나가 여전히 끈적이는 물가, 그리고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더불어 기업들의 수익 전망은 점점 빈약해지는 데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좋아했던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 레이쇼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PER을 보면 이제 EPS 증가율 곱하기 100으로 나눈 것이죠. 예. 그러니까 3년간 평균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하고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게 1.5 이상이면 매도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S&P 500의 PEG 레이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에 달합니다. 넘었네요, 1.5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내놓은 것도 야데니 리서치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증시 강세론자로 꼽힙니다. 그래서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애널리스트들의 상대적인 비관론과 투자자들의 상대적인 낙관론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도 어떤 이제 분석을 내놓았는데 6월까지 두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데 이로 인해서 기업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증시는 추가적으로 한 20%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 S&P가 최대 3,000에서 3,2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예. 기술 분석가로 유명한 로렌스 맥밀런 역시 1차 지지선을 3,900 그리고 2차는 3,760에서 3,850으로 봤는데요. 이 중에 이제 12월 저점이 3,76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지키면 올해 내내 약세장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의견들 좀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 이제 야데니 대표의 말처럼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인데요. 예. 매년 투자자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주말 올해 편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버핏이 미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낙관적인 전망을 내보였는데요. 버핏은 이 미 경제가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순풍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대하는 방향의 투자가 합리적인 적은 없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도 자기 비판과 자기 회의에 빠지지 마라. 좀 희망적이네요. 단기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 역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월 노동시장이 1월과 같은 강력한 성장률을 지속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3월 25bp 올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마치고
있고 이를 기점으로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간도 반도체 시장을 주목하면서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이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비관론과 낙관론 좀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장 방향성이 잡히길 먼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주는 뭐 경기 상황에 대한 지표나 어떤 분석들도 좀 보겠지만 네. 시장에서 테슬라를 가장 주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를 보면 이제 여러 경제 지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7명의 연준 인사들의 외부 연설이 있습니다. 특히 오스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1월 취임 후에 첫 공개 석상인 만큼 눈길을 모으죠. 예. 비둘기파일지 매파일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3월 1일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인데요. 네. 이날 이제 반값 자동차가 나오냐 여기에 가장 초점이 쏠려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예. 이게 바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안내 포스터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트위터에 마스터 플랜 3 그리고서 완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가는 길을 내가 발표하겠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공개한 이미지인데요. 이 포스터의 배경이 뭔지 혹시 보이실까요? 글쎄요, 뭐 벌집 같기도 하고 체인 같기도 하고 뭘까요? 근데 이거를요 확대해 보면 바로 차량의 바디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거를 기존의 테슬라 차량과 비교해 보면 뒷문이 좀 더 작고요. 예. 그리고 트렁크도 조금 더 작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2의 프레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포스터에 담긴 프레임 개수를 센 다음에 1년으로 환산을 하면 190만 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을 발표할 것 아닐까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도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이제 7년 만에 새 마스터 플랜을 공개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죠. 신규 차량의 플랫폼부터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 AI와 관련한 방향성, 그다음 로보택시를 통한 수익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원 등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전 마스터 플랜들을 보면 현재 상당히 모두가 완료가 됐습니다. 플랜 1은 다 완료가 됐고 예. 2도 솔라루프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2, 3, 4번이 현재 진행 중이지요. 그래서 플랜 3의 경우 이 저가형 소형 전기차 출시 계획을 과연 공식화할지 그리고 기가프레스로 압도적인 생산성을 키우는 이 생산 혁신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이번 주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시장에 화제를 가져다줄 발표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현 기자였습니다.